공격적인 송장주 투자로 유명하죠. 캐시우드가 최근에 대대적인 쇼핑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시장이 좀 주춤하는 틈을 타서요. 맞아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투자자가 주가가 막 떨어지는 종목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이른바 저가 매수에 나선 건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녀는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왜 하필 이 세 기업에 주목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사는 건 아닐 테니까요. 특히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라면요. 그럼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 하락 이면에는 그 시장의 복잡한 심리여고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숨어있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세 기업이 바로 클라나, 로블록스, 그리고 서클입니다. 네. 클라나는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로 핀테크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기업이고요. 로블록스는 거대한 온라인 게임 세계를 구축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서클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인프라,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주자입니다. 세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주가는 다들 힘을 못 썼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 기업의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요. 캐시우드의 투자 결정들이 숨겨진 논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너머에 있는 그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클라나부터 자세히 한번 보죠. 클라나가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9%나 급락했어요. 네, 보통은 아주 안 좋은 신호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캐시우드가 지분을 늘렸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일 수 있어요. 실적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 숫자는 꽤 괜찮거든요. 저도 봤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8%나 늘어서 9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총 상품 금액도 23%나 늘었고요. 심지어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성장세는 분명히 확인된 셈이죠. 그러니까요. 장사는 잘 되고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자 유명 투자자가 매수 버튼을 눌렀다. 이 퍼즐에 대체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시장이 주목한 건 미래의 비용과 잠재적 위험입니다. 미래의 비용이요?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클라나의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는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문제입니다.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쓸 거라는 걱정이 더 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이나 남유럽 같은 데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마케팅이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려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신용 내구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용 내구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클라나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과연 돈을 잘 갚을까? 이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클라나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단기 대출, 그러니까 외상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떨까요?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위험이 더 부각된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클라나의 현재 상황은 인상적인 성장이라는 밝은 면이랑 미래 비용 증가란 연체 위험이라는 그림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캐시우드는 이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장의 잠재력에 더 큰 점수를 준 셈이군요. 특히 주가가 공모가였던 $40 아래로 떨어진 이른바 깨진 IPO 상태에서 매수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깨진 IPO라는 건 상장 초기에 그 흥분이 가라앉고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시점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 같은 성장주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인 시장의 비관론보다는 선구매 후결제라는 절제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이 장기적인 스토리를 믿고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과감하게 베팅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나를 둘러싼 시장의 두려움이 결국 성장의 비용에 대한 것이었군요. 이 테마는 우리가 살펴볼 다음 기업에서도 아주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로블록스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4%나 폭락했으니까요. 24% 폭락이라니 보통 그 정도면 회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실적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입이 떡 벌어집니다. 3분기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5,150만 명, 1년 전보다 70%나 급증했어요.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91%나 늘었고요. 이건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들이 정말 경이롭죠.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충성도와 몰입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여기에도 시장에 숨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 하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작용했는데 첫째는 클라나와 마찬가지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 여기도 또 비용 문제군요.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너무 빨리 늘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됐는데 밀려드는 손님을 다 받으려면 주방도 넓히고 직원도 더 뽑고 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 몰려드는 손님에 환호하기보다 그 식당 확장 공사에 들어갈 비용 청구서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셈이죠. 하하, 그렇군요. 실제로 분석가들은 이 엄청난 사용자 증가를 감당하고 플랫폼을 더 성장시키려면 서버 증설이나 개발자 생태계 지원 같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순손실 전망치를 더 크게 잡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할 투자 아닌가요? 사용자가 70%나 늘었는데 인프라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캐시우드가 베팅하는 시장의 비합리성일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요? 바로 주가 자체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로블록스 주식은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연초 대비 76%나 급등한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아, 이미 잔뜩 오른 상태였군요. 그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좋은 실적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상승 이후에 나온 좋은 실적은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겨지거나 차익을 실현할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즉, 로블록스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급격한 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장통과 과열됐던 주가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캐시우드의 관점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었겠네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성장하는 기업들이 성장의 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두 번 연속 봤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클 인터넷 그룹은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성장보다는 안정성을 파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그래프는 세 기업 중 가장 거칠다고 묘사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죠. 서클의 주력 사업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이름처럼 안정이 핵심 가치인데 주가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초에 주당 31달러로 상장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3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아니, 안정적인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주가가 요동쳤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3분기 매출이 66%나 급증하는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11%나 하락했다고요? 네, 이것도 앞선 두 회사와 비슷한 패턴처럼 보이긴 하죠. 원인이 뭘까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큰 그림, 즉 숲을 봐야 합니다. 바로 최근 디지털 화폐 시장 전반이 겪고 있는 조정 국면입니다. 아, 시장 전체의 문제다? 네, 서클의 주가는 회사의 개별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좋은 실적을 낸 서클의 주가도 함께 끌어내려진 측면이 강하죠. 거대한 시장의 파도에 함께 휩쓸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이 배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일 텐데요. 서클의 펀더멘털은 어떤가요? 그 점이 바로 캐시우드가 주목하는 지점일 겁니다. 서클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수익을 내고 있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USDC의 규모가 75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USDC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금융 인프라요? 네.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혹은 다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길 때 달러와 같은 USDC를 사용합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암호화폐 세계의 은행 계좌나 안전자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그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경쟁사인 테더와는 달리 서클은 보유 자산을 투명하게 감사받고 공개하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뢰도라는 중요한 자산을 쌓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매매 패턴도 아주 흥미로운데 여름에 주가가 300달러 가까이 폭등했을 때는 일부를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했다가 최근 주가가 하락하자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떨어지면 산다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네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사는 아주 교과서적인 투자 전략을 실행한 셈인데요. 맞습니다. 변동성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그보다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공포로 인해 발생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죠. 알겠습니다. 클라나, 로블록스, 서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봤네요. 선구매 후 결제, 게임 플랫폼, 암호화폐 인프라. 분야는 모두 다른데 이들에 관통하는 하나의 투자 철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은 바로 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상황이요? 네. 세 기업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성장 동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이유, 클라나의 비용 우려, 로블록스의 주가 조정 부담, 서클의 시장 전체 변동성 등으로 인해 최근 주가가 하락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데 단기적인 악재나 시장의 오해 혹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저렴해진 기업들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캐시우드의 매수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유망 기업들이 그 단기적인 노이즈 때문에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을 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는 전략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를 실천한 셈이네요. 네, 시장의 공포와 비관론을 역이용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불안감이 내일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목격하고 있는 일시적인 하락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어쩌면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성장통은 아닐까요? 그 수많은 하락들 중에서 어떤 것이 단지 비관론에 가려진 장기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